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3월 27일 대파할 결심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대파가 예. 일파만파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파당할 가능성이 생겼죠. 예, 그래서 뭐 다들 이제 투표로 대파하자. 예. 네, 이런 구호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그 뭐 보다 보니까 짤에 네, 대파로 사람 때리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예, 예. 막 패는. 네, 오늘 저희들도 약간 좀 윤석열 대파 싸대기. 아, 참. 네.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사그러들고 있었는데 네, 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또 여기 불 확 질렀어요. 확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네.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네. 화가 잔뜩 나게끔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대파 그러니까 875원이 합리적이네. 윤석열이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네네. 이게 지금 일파만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거는 시세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볼펜을 항상 5천 원에 사는데 네네. 윤석열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네. 1,000원이네. 합리적이야 이러면 열받지 않습니까? 네네. 뭐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대파 시세가 보통 싸도 3,000원. 네. 막 비쌀 경우에 5,000원까지도 간다. 그렇더라고요. 대체로는 뭐 4천, 네. 뭐 5천 원 이렇다. 그 선이거든요. 예, 예.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사고 있는데 갑자기 네. 875원이라 그러니까 뚜껑이 확 열리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얘 실수했다, 네. 잘못했다 이러고서 넘어가도 그래도 화가 날 만한데 여기에 또 쉴드를 치겠다고 네.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더 지금 시끄러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을 다니면서 네, 뭐 지금 돈 엄청 뿌렸지 않습니까? 말로. 말로. 한 1,000조 넘게 뿌렸다는데 지금. 네, 그 사기죠, 사기. 사기 막 뿌리고 다녔는데 막 민생을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뭐 20몇 번 24차인가 했다고 그래요 어제까지. 그랬는데 이제 마트 가가지고 875원 합리적이야. 정말 민생 나 잘 돌보고 있지. 라고 했는데 물가가 이렇게 싸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완전히 서민들의 실제 민생은 전혀 모른 채로 그렇죠. 1,000조를 뿌리고 다니니까 네. 거기서 뚜껑이 확 열려버린 것 같아요 국민들이. 맞습니다. 네. 그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이회창인가요? 예. 그 옥탑방. 예, 예. 그 얘기 한번 했다가 이회창 완전히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회창이 옥탑방하고 그 자식들 군대 문제로 병역 문제. 네 병역 안 간 거. 네네. 이 문제로 사실 날아가다 그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네. 이게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요. 네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몰랐다 그랬어요. 옥탑방. 네네. 그러니까 이회창이 그걸로 망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네. 분명히 당신한테도 물어볼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그거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니까 뭐 모른다 그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회창도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네네네. 안다 그러셔야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 네.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내 아들도 내가 어저께까지 모르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나가서 안다 그러면 나를 뭘로 보겠냐. 네. 그 모른다 그랬어요. 아하. 근데 문제는 그 아냐 모르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노 전 대통령은 그냥 솔직히 모른다. 서민들의 그 옥탑방 생활을 내가 이해 못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욕을 안 먹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러니까 윤석열도 제가 장을 잘 안 보고 그래서 사실 물가에 좀 둔감합니다. 네. 대파- 그 문장은 없죠. 완전 반대의 문장을 얘기했죠. 네, 대파값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뭐 875원이면 뭐 합리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놈이 또 이 잘난 체 하느라고 잘난 체 이게 했습니다. 또 뭐 가격 좋네. 장을 제가 좀 봐서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아는데. 어, 뭐 그 이명박이랑 거의 똑같은 거죠. 내가 해봐서 아는 데죠. 장을 어디서 아는데 글쎄 아무래도 뭐 룸살롱 같은 데서 좀 봤겠죠. 거기서 나오는 안주 대파. 네, 안주 대파. 이렇게 뭐. 썰어놓은 거 요만큼에 800원 하는 거. 뭐.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자체가 사실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뚜껑이 열렸다. 네, 네. 아는 척하는 것에서 그렇죠. 하나도 모르면서. 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좀 차라리 모른다고 하든가. 예, 그럼 좀 욕을 약간 먹고 마는데 아는 체하고 이 정도면 가격 좋네. 예. 국민들 뭐 물가 걱정 없겠네. 네네. 뭐가 물가가 비싸다 그래. 이런 얘기까지 풍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가 확 나죠. 뭐가 물가가 비싸다고 그래.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저렴한데. 그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분들이 네. 지금 물가가 정말 지금 사과가 만원인데 한 알에. 살인적인 물가죠. 네네. 음식값도 다 오르고. 이게 지금 다 외교 못해가지고 경제 못해가지고 네 잘못인데 지금. 그렇죠. 네가 거기서 깐족거리면서 지금 웃을 때냐 지금? 그렇죠. 이런 심리가. 예, 그런데 이제 뭐 일파만파 된 그런 상황에서 네. 불을 지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농식품부 장관이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찾아가지고 한 단에 875원이 나온 경위를 자세히 밝히는가 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수정, 명언을 남겼습니다. 결정타는 이수정이라 해야죠.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였다. 네. 선생님, 이 사람이 네.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이 국힘당 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뭔가 범죄자들의 심리, 뭐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학 네네. 학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과 양대 산맥,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보다 아래인데, 네. 아무튼 사실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사람 아니입니까? 이 그렇죠. 사람이. 언론에서도 많이 띄워줬고. 네. 그랬는데 사실 거기 들어갈 때부터 사람들이 야, 이씨, 그럼 되냐 네가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거는 김은혜급 아닙니까? 마구 망가지고 있죠. 제2의 날리면 사태라고 봐요. 제2의 날리면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날리면입니다. 사실 비슷한 말을 그전에도 한번 했어요. 이수정이. 네, 그 김건희 명품백 사건 때 명품백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또 그때도 몰배를 맞았었죠. 네. 이번에도 비슷하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 사람은 이제까지 범죄 이 심리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해봤다는 겁니까? 지 멋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리학자라면 이 일반 국민들의 심리를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일반 심리학을 공부 잘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범죄 심리학만 공부했다. 국민들의 심리는 잘 모르고 범죄자 심리는 좀 공부했을지 모르겠죠. 네. 범죄자 심리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범죄자 심리에는 정통할 수 있어요. 범죄 심리를 따라간 겁니까,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범죄자들 있잖아요. 네네. 자기 위에 윤석열, 한동훈 딱 보니까 범죄자들이거든. 범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알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가서부터 쫄았겠죠. 여긴 범죄자들이 천국이네. 천국이네. 사방팔방의 범죄자들이네. 자칫하다가 내가 칼 맞겠네. 칼 맞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고 살아남으려면 처신을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윗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쉴드를 치려고 하는 건데 아하. 쉴드도 능력이 있어야 치는 겁니다.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단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황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맥락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듣는 사람들, 쉴드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쉴드 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도 고려할 줄 알아야 좋은 쉴드를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수정 같은 사람이 쉴드를 제대로 치려면 이렇게 쳤어야 되거든요. 예.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에 얼마나 가봤겠냐, 물가를 얼마나 알겠냐.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가를 잘 모르니까. 네네. 주로 장 보는 거는 김건희가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실쳤어도 사람들이 조금 그냥 아유 이제 애쓴다. 이런 정도였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수정이 실드 치는 거를 보면은 이 전체 말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거를 통째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시킨다 그러죠 보통. 그런 식의 쉴드를 잘 안 쳐요. 네. 전체를 그냥 놔두고 팩트를 부분만 수정하는. 네. 이름에 따라서 이 부분만 수정한다, 이 수정인가요? 약간 수정하는. 그래서 김건희 건도 뭐 한동훈은 차라리 그 무대뽀로 공작이다 이랬잖아요. 아예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이다. 아예 다른 얘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명품백 받은 사실을 그대로 두고 거기서 명품백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 어떤 부분만 수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부 수정. 그러니까 전체를 뒤바꾸는 게 아니에요. 수정만 해, 약간. 왜 그러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뭐 쫌생인가? 그 사람 특성이겠죠. 이번에도 아예 다른 얘기를 꺼내면 좋은데 대파를 그대로 두고 한 단을 한 뿌리로 수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파가 산삼이냐, 인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상 한 뿌리라도 심각한 게 보통 파를 5개, 6개씩 묶어서 팔아요. 그럼 900원 꼴인데 5개 묶어 팔면 얼마입니까? 4,500원이에요.
그럼 뭔 헛소리입니까 그게. 예? 물가 비싸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실드인데 이 수정은 그러니까 이 전체를 파악해서 실드를 치는 게 아니라 딱 꼬투리를 잡아서 일부 네.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아하. 살짝 틀려고 하는 네. 뭐 그런 식의 실드를 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실드 친 걸 보니까. 그래서 한동훈하고는 그러네요, 좀 진짜 유가 좀 다르다. 조금 다르네요. 디테일에 집착하는 건 비슷한데 네. 한동훈은 완전히 널뛰듯이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고 이수정은 기본적으로 나온 얘기 중에서 일부만 갖고 가공하려고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다. 그런 게 있군요.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바이든 날리면 2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의 네, 그 그런 거지 급이죠. 않습니까? 바이든 잘 들어보십시오. 날리면 드립니다 이러고 했는데 네. 뭐 사실 그거는 뭐 그 저 전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음악 하시는 분이 이렇게 다 노이즈 없애고 딱 그 부분만 하니까 정확하게 들려요 바이든으로 거의. 그런데 이걸 완전 청력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니라고 막 팍팍 우긴 거 아닙니까? 네, 뭐 네. 협회 같은 거 동원해가지고 잘 들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결론 난 걸 가지고 막 MBC 제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거는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한 단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걸 들고 한 거 아니에요? 들고 있어요. 그 뭐 한 뿌리 빼서 들고 했어요? 단 들고 아니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미친 인간이 네. 한 단을 들고 한 뿌리 값을 얘기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도 날리면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단이 안 써 있었다면 그렇게 우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정처럼. 이게 한 뿌리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뿌리만 875원이다. 근데 이건 딱 단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안 써도 그걸 통째로 들고 얘기했으면 그렇죠. 누가 그거를 한 뿌리로 네. 생각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이든 날리면 2탄이라고 하기에는 보다 좀 너무 우길 수가 없는 그렇죠. 너무 확연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공하기도 좀 어렵겠어요. 저쪽 이런 부분에서. 식이면 출사기가. 네. 왜냐하면 공천 받기 전에는 윤석열 실드 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공천 받는데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윤석열하고 거리를 두는 게 당선권에 들어가는 비결 아닙니까? 지금 약간 다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후보들이 다 약간 거리 두잖아요. 거리를 두려고 해요 지금. 아니면 치든가. 네. 그럼 이수정도 같이 공격을 해야지. 거기다 대고 우선 실드를 쳐주면 떨어지겠다 작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상 정치적 자살행위를 거예요. 네.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다. 네. 네, 당선될 의지가 없군요. 그렇죠. 내가 볼 때 당선될 의지도 없고 그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젠가 그 농민분들이 집회를 하셨어요. 네. 집회를 했는데 이 875원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통령 월급이 875원이면 합리적이겠다고. 네. 농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화가 나죠 지금. 한 단에 875원이면 한 300원 정도에 넘겨야 된답니다. 예. 그럼 그 묶는 끈값도 안 나온대요. 포장비도. 네.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 얘기를 막 질러대니까. 예. 그 지금 이제 어제 그 농민분들 집회에서 제가 좀 인상 깊은 것은 이 구호 875원이 대통령 월급이면 합리적이다 이놈아 약간 이런 거 하고. 그것도 아까워요. 네, 디올백에다가 네. 디올백에 그 대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디올백과 대파. 네. 참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아무한테나 300만 원짜리 그냥 디올백 받는 마누라나 어디 가가지고 진짜 물가도 모르고 이걸 875원이라고 하는 놈이나. 거기 말고 윤석열 감옥에 가둔 다음에 대파만 먹여요. 대파만. 예. 사람 될 때까지. 예, 사람이 멧돼지에서 사람으로 되나 안 되나. 네, 우리 당군 신화를 다시 한번. 그렇죠. 멧돼지 신화. 멧돼지 신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선생님 뭐 각종 뭐 밈이며 뭐 웹잡을 장난 아닙니다. 장난. 혹시 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많이는 안 봤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고 제가 보는 것 중에 좀 재미난 것은 야 8호 쇼하냐? 그래서 파쇼 정권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4월 10날 대파하고 그 다음 날 파티하자 뭐 하여튼 파가 지금 완전 유행해 지금. 네네. 예. 그래서 국민분들이 지금 뭐 아주 이 분노가 엄청났다는 거. 이게 지금 이회창 때 옥탑방하고는 지금 완전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 촛불 집회 때 그냥 난 다 파들고 나가란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손인 대파, 한 손인 고모스. 이런 분들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게 보수 쪽에서 아주 비명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사건, 황상무 회칼, 대파. 이래가지고 그냥 막 탄핵 민심이 폭발하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뭐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여기가 조금 이제 야권이 좀 어렵다고 하는 또 대도 약간 간당간당하다고 하는 이런 곳인데 이런 데서 지금
쟤네들이 이 폭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비명을 막 엄청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명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조선일보에서는 김대중 칼럼에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선거 지면은 나중에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윤석열에. 한마디로 물러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물러나란 얘기죠. 네네. 그다음에 데일리안 여기서는 대통령이 신문 일면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네. 잠수 타라 마누라랑 같이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수 타라.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사람들의 이 절규잖아요. 절규. 절박한. 네.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총선이 예상과는 달리 자기들이 이제 기대했던 것은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분위기가 쏟았는데 자기들이 언론으로. 분위기가 역전되길 기대했고 네네. 또 한동안 연락에 띄워서 뭔가 좀 판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네. 제대로 안 돼서 좀 위태위태해졌잖아요. 안 됐죠. 근데 이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린 거는 사실 윤석열이거든요. 대파로. 네,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이 재뿌린 거랑 똑같아요. 와서. 최선을 다해서 죄 뿌리는 거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선거 도와줄게 내가. 네네. 그러고 와가지고 막 재뿌리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는 이런 거죠. 가만히 좀 이렇게 네, 그런 거죠. 쌍욕이 나갈 줄. 네네.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나대지 말고. 네. 사라져. 잠수 타. 아, 이런 얘기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미 조중동은 윤석열로서는 극우 세력의 집권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을 치고 그 대안으로 보수대연합을 띄웠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은 더욱더 확실해졌겠죠. 아. 윤석열 안 되겠다. 쟤는 이번에 그것이 또 확연해졌다. 확인됐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다. 예. 앞으로 저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혹시 네. 총선에서 지고 나서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겠고 이겨도 문제고 하여튼 윤석열은 날려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거의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 근데 윤석열 날리는 쪽으로 갔군요, 이게.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갈수록 또 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어떤 곳으로 이게 튈지. 모르죠. 네. 예,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24군데는 다니면서 지금 나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1000조 넘게 뿌렸고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써서 네네. 했는데 네. 할 때마다 지금 똥불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파도 이거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 정도 작품은 괜찮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맞습니다.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윤석열은.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정서, 심리 이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계속 똥볼을 차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정서, 심리 네.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내가 천조 뿌리면 다 좋아할 줄 알고. 맞습니다. 이 파들고 내가 뭔가 민생을. 그렇죠. 네. 적어도 사기꾼들도 그건 알아요. 아하. 대중심리 같은 건 압니다. 그래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같은 인간들은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자체도 원래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못하는 거죠. 네, 그냥 밀어붙이는 거군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군요.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될 자기는. 거라고. 예, 지금 이해 못 하겠어, 그러니까. 왜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왜 안 되지? 그렇죠.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잘했는데. 어. 야, 내가 지금 술도 안 먹고 내가 그러니까 마트까지 가서. 마트까지 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탄핵 얘기가 공공연합니다. 탄핵해야죠. 빨리. 지금 이제 그 박지원 전 원장도 이제 그 경선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뒤로 지금 조국 장관, 이재명 대표 사실상 탄핵이라고 하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거의 내용은 탄핵 얘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까지 네. 탄핵이 민생을 만들어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엄청 쫄리나 봐요. 그건 우리 구호인데 탄핵이 민생이다. 그렇죠. 네, 이거 875원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말이었던가요? 그 윤석열이 어디 또 토론회에서 탄핵 하려면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이놈이 쫄리는 모양이네. 탄핵 얘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뭔가 탄핵 분위기가 굉장히 타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유지돼서 민주개혁 진영이 총선에서 압승한다. 네네. 그러면 탄핵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바로 직방으로 네, 이렇게. 직방으로. 네. 국민들이 그걸 요구할 테니까. 우리가 몰아준 건 탄핵하라고 몰아준 건데. 그런 거죠. 빨리 해라. 네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도 작사를 낼 겁니다, 윤석열을. 이미 지금 이게 이렇게 예.
나오는 걸 보면은 그렇죠. 언론에서 예.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죠. 지금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조선일보에서 네. 김대중 칼럼이거든요 이게. 네, 다만 이쪽은 탄핵보다는 아하. 그냥 하야 쪽을 생각할 수 있겠죠. 스스로 물러나는 쪽으로. 네. 그렇게 해서 권력 이양이 좀 급진적이지 않게 아하. 되도록 좀 유도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탄핵하는 게 낫고요. 네네. 탄핵하고 대통령 선거를 한번 다시 하는 게 낫죠. 하야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야하면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아마 다시 하긴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어쨌든 이어받고 그 다음에 누가 걔네들이 그 다음에 한독수가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아. 서열에 따라서 이게 넘겨갔겠죠. 그때도 그 박근혜 몰아낸 다음에 걔 누구였으면 황교안이 돼가지고 정말.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렇게 해도 선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숨 돌릴 틈을 좀 가지게 될 거예요. 자기들이 수습할 수 있는. 준비하고. 근데 그걸- 우리가 표를 줘가지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네. 탄핵을 소추해가지고 탄핵을 만들어내는 네. 내 한 표가 결국은 일파만파 돼가지고 그렇죠. 되는 그런 거를 요원하는데 네. 그럼 쟤들이 이제 막 정신이 없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쪽이 하야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전국을 이렇게 주도하는. 아하. 자기들이 흐름을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론이 형성될 거고. 이제 곧 할 거다 또. 조금 더 기다려라. 하야 할 거라니까. 뭐 하야를 이러면서. 언제 할 건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등등등. 오히려. 근데 주도권을. 탄핵은 국민이 주도권을 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탄핵을 네네. 외치고 뭐 그렇게 해서 탄핵이 가결되고 그러면 네. 그 분위기가 엄청 살아나기 때문에 소위 그곳에 가장 싫어하는 혁명적 상황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개혁에 맞서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왜 이 조중동과 이 소위 보수 언론들에서 이렇게 윤석열을 까나 이게 궁금했는데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제가 예상하는 대로 200석, 214까지 희망하는 대로 여기까지 돼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 쪽에 180석이나 줬는데 왜 이렇게 효능감이 없냐.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번에 그냥 그렇죠. 싹 다 공천에서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네, 경선에서 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 새롭게 구성되는 200석, 210석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장관이 이게 약간 그 기사도 그런 게 나왔어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로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네, 원래. 네. 근데 뭐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대표가 등장하면서 선명성 경쟁이 시작된 측면도 있고 네. 민주당이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시작된 측면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없었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 공천을 이렇게 개혁 공천을 해냈으면 야. 그 다음 수순은 선명성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어차피 하긴 했을 것이다 라고 아. 보는데 조국 때문에 대표 때문에 더 이제 강력하게 더 된 이제 거다. 불이 붙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겠죠. 그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이 3월 10날까지면 공천은 다 마무리되고 그러면 이 지금 네. 뭐 소위 분란이 있다는 이런 기사들은 다 간대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들도 언론이 하도 그러니까 야, 씨, 민주당 잘못하는 건가?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네. 굉장히 잘 됐고 네. 네, 오히려 또 지역 경선에서는 완전히 국민들과 네. 그 당원들에게 탄핵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끄러웠던 것이 국민들은 이제 공천을 제대로 하려고 저렇게 시끄러웠구나 아하. 이런 속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네.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재명 대표도 지역 거리 유세에 나서고 네. 조국 장관이 굉장히 선명하게 어머 고마 치아라마 막 이러면서 네. 네, SBS에서는 그게 일본말 아닌가요? 뭐 이래가지고 난리 났던데 그 사과했더라고요. 그게 일본말로 들리나? 자기 왜 그런 거죠 걔는? 아니 그 흠을 잡으려고 흠을 잡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딱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말 같은가 보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순간 원했던 것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도 안 하고 질러버린 건데 뭐 그게 사람들이 그런 심리는 있습니다. 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헛것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약간 일본 말이랑 부산 사투리랑 비슷하다 이런 말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저희 네, 어렸을 때도. 네. 근데 고마치아라마는 일본말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그렇게 믿고 싶은. 예. 어떻게든 조국을 흠집내고 싶은. 예, 그게 일본 말처럼 들렸겠죠. 아. 저건 일본 말이야. 저건 일본 말이야. 확신하고 이제 지른 거죠. 예.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지금 한동훈이
아주 뭐 이것저것 정말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이제 언론에서 이제 한동훈 한계 네. 이런 얘기 하면서부터 약간 내가 한계라니 이렇게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안 됩니다. 좀 이따 의사파업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요. 박근혜를 만났어요. 네, 박근혜 만났죠. 저는 진짜 이거 정말 기사 제목이 박근혜 만나서 의대 정원 문제 협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나라의 개그맨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니까요. 이거 어쩌자는 건가 진짜. 그러니까 한동훈은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요. 지가 뭐 장관이고. 자기가 장관이고. 네. 사실 의대 정원 문제를 협상하는 거를 한동훈이 맡은 것도 이상하거든요. 네. 정부에서 누가 해야죠. 네네. 대통령이 안 하면 국무총리가 하든 뭐 그 담당 장관이 하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비대위원장 지금 선거를 한참 바쁜 비대위원장이 그걸 합니까? 네. 게다가 그걸 왜 박근혜하고 인원해요? 그러니까요. 드라마 보기에 바쁜 아줌마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쇼죠, 그야말로. 네. 말씀하신 대로 코미디인데. 한동훈이가 박근혜를 만난 건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 경북표 네. 또 친박근혜 국민들 네. 이제 끌어들이려고 만난 건데. 네. 문제는 한동훈은 항상 이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이잖아요. 예. 시기를 놓쳐요, 시기를. 하하하. 꼭 늦어요? 네. 한 박자씩? 늦어요. 한 박사가 아니라 많이 늦어요. 많이. 모든 일엔 다 때가 있는 건데 만약에 박근혜랑 그런 어떤 네네. 연합을 형성해서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려고 했다면 네네. 임기 초반에 했어야죠. 자기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그때 찾아갔어야죠. 네. 그래서 보수층을 다 오르면서 인사하고 네네. 그래서 단일 대우를 만든다든가 이런 작품을 그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선생님 윤석열이 한 2번 갔네요. 그때는. 그 전에 갔죠. 누나 그러면서. 네. 네네 맞네요. 네네. 작년 말에. 네,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한 번 더 갔어야 된다. 지가 할 거였다면. 만약에 할 거면 자기가 할 거면. 네네네. 그때가 바로 되자마자 갔어야죠. 네네. 되자마자 가야 되는데 얘가 셀카 찍느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박근혜를 잊고 있었죠. 박근혜가 누구지? 뭐 이러면서 이제 셀카 막 계속 찍고 있었던 건데. 셀카. 야. 셀카 계속 찍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갔어요.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네. 구걸하러 갔다. 저기 급하니까 저게 가서 비비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박근혜 쪽 사람들도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하겠죠. 박근혜한테 비벼가지고 이렇게 비굴하게 그래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게 있나요 아직도? 대구 경북에는 아직 박근혜 영향이 제법 커요. 그쪽 정치인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유영아 하나 당선이 아니고 네네. 대구에 출마한 많은 사람들 좀 살려주십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산도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위험하죠. 부산도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대구라도 좀 대구에 뭐 지똘마니들이 있나? 검사 똘마니들? 하여튼 대구 부산으로 많이 보냈다는 대구 건데.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와 우리가 적이 아니고 한 배를 타는 사람 동료다. 예. 이렇게 인식해 주길 바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박근혜 우호적인 국민들도 네. 자기들을 지지해 주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거기 도태우라고 네. 5.18 관련해서 망언했던 네, 놈. 네, 걔가 박근혜 변호사였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이제 날렸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에 대한 사죄? 어, 이런 것도 좀 있었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말을 제대로 했겠어요. 네. 박근혜도 말을 잘 못하고 한동훈 더 못하고 둘이서 무슨 대화가 됐을까 싶어요. 박근혜는 거의 말을 안 하죠, 잘. 네, 잘 안 해요. 어눌하고. 어눌하고. 그리고 딱 한마디씩 하고 그러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뭐예요? 제가 뭘요? 뭐 이제 이러니까요. 그럼 저희가 그때는 저희가 뭐 그랬어요. 계속 저희가 하던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이제 그러면 30년 때리셨잖아요. 뭐 이러면 아니 그걸 때렸다고 하실 수 있나요? 그건 때린 게 아니고 구형이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박근혜가 돌 거 아니에요. 네. 이 새끼가 왜 왔지?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생중계 해줘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상인데 네. 둘이서 무슨 대화가 되겠냐 싶어요. 진짜 말 못하는 거로는 진짜 일리를 가릴 만한 사람들인데. 네. 한동훈 선생님 선거 유세하는 거 보니까 진짜 셀카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너무해. 네.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이렇게 뭐 먹이고 뭐 제끼고 셀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후보가 서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쥐는 가가지고 막 악수하고 셀카 찍고 있어요. 뭐 자빠져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가 얘기하는데. 네. 진짜
이 정도면 선생님 이거는 정말 정신병자 같은데 저는. 병이죠. 그 정도면. 완전히 병이던데 이거. 그래서 제가 국힘당 사람들 싫어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을. 네, 누가 좋아하겠어요. 후보들이 와서 그 후보가 너무 싫어할 것 같더라고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기 도와주러 왔다 그래서 네네. 혹시 했는데 연설한테 가서 셀카 찍고 있네. 자빠져가지고. 네. 그리고 보면 자기 사진 찍는 것만 관심이 있고 그랬을 때 얼마나 싫겠습니까? 예. 정말 그야말로 셀카 찍고 자빠졌네요.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싫어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 네. 하는 짓거리가 국힘당 사람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국힘당에서도. 네.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지고 나면 네. 한동훈 잡기가 놀이가 될 겁니다. 국힘당 내에서. 그래. 조리돌림 당하는 건가요? 나도 쌓인 거 많아 그놈한테. 아하. 그래 나 걔 재수 없었어 밥맛이었어. 이 기회에 하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고 때리고 할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이제 선생님 그럼 저희들이 지금 총선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정말 신나는 날이 펼쳐지겠군요. 4월 중순부터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대로 간다면 말이죠. 네네. 이대로 간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대로 가느냐. 좀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쟤네들이 또 뭘 할지 모르니까요. 뭐 대형 사고 치거나 네. 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네. 바꾸긴 좀 어렵지 않겠냐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디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 국민들이 밑에서 용암처럼 이렇게 끓고 있어요. 네. 그게 한 60~70%의 국민들이에요. 용암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 네네. 근데 이게 땅 밖으로 못 나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나오려면 촉발 계기가 있어야 돼요. 촉발하는 계기가. 네네. 그 계기는 윤석열이 줄 수도 있고 민주당 쪽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대파 이런 거 하면 터지는 거예요. 빵꾸빵 나가지고 구멍이 나서. 이번에 좀 터졌죠. 예, 통로가 열리는 거죠. 마그마가 분출되는. 네. 용암이 분출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윤석열이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60%의 국민을 용암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데일리한 기사를 읽었더니 그 보수 쪽에서 그 얘기를 해요. 윤석열에 대한 이 반감이 네. 역대급 최고라 이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사람들 미워하는 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층 내에서 보수층이 보기에 자기들이 그 윤석열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보수층이 보기에 네, 자기들이 보기에도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 좀 싫어하는 싫어하는 게 보통이 아니다. 과거에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과거에는 그냥 싫다 했다면 지금은 네네. 그냥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네요.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층을 60% 이상 만들어놨다고. 네네. 그게 용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통로가 열렸어요. 대파를. 네네. 대파를 뚫어버렸잖아요. 대파 한 뿌리로 뚫어버렸습니다. 네, 한 뿌리 확 뚫어가지고 이게 팍 나오잖아요 지금. 네네. 거기다 민주당, 조국, 혁신당에서도 뚫어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암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 뿌리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거대한 이 민심, 네. 민심을 역전시키기에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네. 것이고 문제는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였던 건데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한 번 통로가 열렸으니까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또 선거판의 바람이라고도 하죠. 네네. 이렇게 바람이 불면 돈도 안 먹히고 아무것도 안 먹힌다는 조직도 안 안 먹히고 먹히는군요. 조직도 안 먹히고 아무것도 안 먹힌다. 선거에서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바람이 부는군요 지금. 네,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탄핵 바람이 부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총을 잡고 싸울 테다. 침략의 물이 처단하고 독립을 이루리라. 두만강 건너 동만주로 연해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만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랴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나라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랴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해방을 향하여. 예, 홍범도 장군을 능욕한 윤석열 정권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으로 심판을 하자, 이런 의미로 오늘 첫 노래도 독립군가, 그 다음에 방금 띄워드린 노래는 홍범도 장군의 노래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은 안중근의 노래로, 안중근 장군의 노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가 안중근 장군께서 순국하신 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모든 우리 독립 투사들의 염원이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투표를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친일 4대 매국노 정권을, 전쟁 정권을 끝장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싸다구보다는 파다구. 파로 그냥. 네, 아이 재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의사 파업 얘기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선생님. 꽝 부딪히게 해가지고 네. 엄청 일단 2,000명 정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증원을. 사실 이제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500명 정도다. 현실적으로는 한 350명 이렇게 얘기됐대요, 보통은 다. 지네들 안에서도.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2,000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게 빵 터지게 해놓고 한동훈이 딱 수습하고 뭔가 이런 걸로 한동훈을 확 띄우려고 하는, 이게 2월 말인가 2월 중순인가 나온 찌라시예요. 다들 야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이거 진짜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잘 안 됐습니다. 네. 계속 극단적으로 대결이 됐고.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한동훈이 뭔가 해결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언론에 또 대서특필을 냈어, 제목에 한동훈이 해결. 해결사 한동훈. 네, 해결사 한동훈. 그런데 도루묵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네네. 협상에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인간이 있어요. 바로 한동훈이에요. 네. 말을 못해서? 협상을 하러 가려면 조사를 하러 갔구나, 얘는. 네네. 그런 거예요? 중재자를 보내는 사람은 이제 한동훈이어서 안 되는 이유가, 네네. 의사들이 분명히 그동안 쌓인 게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이 의대 증원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고, 예. 의사들의 항복을 요구했잖아요. 예. 백기투항. 이게 윤석열 방식이죠, 전형적인.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엘리트 의식이 엄청 심한 사람들이 의사인데. 예. 심지어는 또 요즘은 의사들이 좀 높잖아요. 네. 커트라인이. 그럼요. 제일 높잖아요. 똑똑한 친구들 다 의대 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사 이상으로 사실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의사들이. 네. 그러니까 감히 니놈들이 우리를 건드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 있겠냐 이거죠. 네. 그러면 분명히 의사들이 항의도 하고 비난도 할 겁니다, 처음에 만났으면. 그죠? 뭐 쌓인 거 좀 털어놓겠죠. 네네네네. 한동훈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 저희가 알아서 이번에 또 저희가 뭐 이랬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중재자는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공감. 네, 다독거려줘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마음이 좀 풀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뭐 중재를 하든지 만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한동훈은 변명했을 거예요, 평소 습관대로. 제가 볼 때. 예. 한동훈은 거의 그 조건반사적으로 변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조건반사. 그러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거예요? 그거는 윤석열이 했겠죠. 뭐 저는 모릅니다. 제 소관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너 왜 왔니?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니 너 왜 왔어? 그러면 책임자를 보내. 네. 사과도 할 수 있는. 아하.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때로는 공격적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말꼬리 잡고. 한동훈이 예, 왜냐하면 얘가 자기 비난이라고 못 느끼면 참으니까. 못 참아요. 그러니까 보내면 안 되는 애거든요.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협상가가 아니네 일단. 협상가 아니죠. 협상가 스타일 아니죠. 근데 또 하나는 결정권도 있어야 됩니다. 네네. 재량권. 네네.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면 한 400까지는 어떻게 조정해 보겠다. 예. 나와서 깨지더라도 그런 정도의 배짱 또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결정권 줬을 리가 없어요. 네. 한동훈한테. 맞습니다. 네 맘대로 도장 찍고 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이 의사들이 막 대안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2천은 안 되겠고 도저히. 그러면 얼마 정도는 당신이 생각하느냐. 네. 우리는 그러면 한 1000이면 타협할 수 있다. 뭐 500이면 타협할 수 있다. 네네네. 예를 들자면 그럼 한동훈이 뭐라 그랬겠어요. 잠깐만요. 전화 한 통 하고 올게요. 그 의사들이 오지 마 이 자식아 그랬겠죠. 결정권도 없는 놈이 왜 와? 정권도 없고 네. 공감 능력도 없는. 없고. 아. 그래서 아마 한동훈을 그 죽이려고 윤석열이 보냈다는 설도 있을 정도로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뭐 진짜 같지는 않은데. 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한동훈이 뭔가 다 해결한 것처럼 나왔어요. 24일 밤에. 예. 근데 의사들이 그랬잖아요. 네. 중지한 당 갖고 왔더라. 아, 그 얘기를 했군요. 아니 뭐 이런 거를 중지하라고 할 때면 중지하는 거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양쪽 다 납득할 중지안이 만한. 있어야 되는데. 중지안도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간 거예요, 얘가. 예. 맨손으로 가서 이제 입으로 주둥이를 어떻게 놀려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또 그런 역량이 되냐 이거죠. 안 되죠. 네. 여기에는 절대로 보내면 안 돼요. 한동훈 같은 사람은. 근데 한동훈을 보냈기 때문에 협상은 결렬된 겁니다. 아.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한동훈이다. 그렇죠. 한동훈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였다.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한동훈을 좀 보내서 좀 뭔가 중재를 하게끔 하고 그런 거였는데 우선은 보니까는 그 내용 자체가 정원 문제, 증원 문제를 갖고 의논하러 간 게 아니고 이제 이 지금 의사들 지금 길어지면서 그 이제 뭐 처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면허 정지. 이거를 조금 좀 완화시키는 거, 네. 조정하는 거 이걸 가서 해결을 해봐라. 유보했잖아요, 벌써. 네. 그 얘기를 하러 간 거였더라고. 근데 이제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증원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네. 이 증원 문제 이거를 백지화해라. 네. 안 합니까?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다 사직서를 낸 겁니다. 네, 네. 내고 또 정부에서는 2,000명은 절대 안 돼. 대통령실이 또 얘기했던데 네. 2,000명 양보 못한다고. 양보 못 한다고. 지금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완전히 지금 네. 완전히 대결 구도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네, 이거. 네, 네. 이러면은 총선 전에 이제 원래 자기들은 제2의 6.29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네. 이건 이제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어렵죠. 안 되겠는데요? 네, 윤석열이 너무 무식하게 밀어붙여서 그래요. 윤석열은 정치를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쟁 같은 정치니까. 네, 승패의 관점에서 항상 보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렇죠. 누가 힘이 세나. 그래서 지는 걸 용납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지면 자기가 힘이 없다는 게 확인되는 건데 그걸 제일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꺾으려고 그럴 겁니다, 계속. 네. 그래서 지금도 버티는 것 같은데 아하. 모르죠. 이제 또 엄청난 압박이 들어가면 윤석열도 일부 물러설 수는 있겠죠. 예. 또는 뭐 극적 타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잘하면. 네네. 그런데 그렇게 돼봐야 이것도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또 지금 너무 늦었죠. 그러기에는 초기 했어야죠. 의료 문제로 인해서 의사들이 네. 없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분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한테 간단 말이죠. 제일 좋은 모양새는 충돌을 하자마자 당시에. 단기간에 그걸 수습했어야 돼요. 네. 그걸 뭐 힘으로 꺾든 타협을 보든 간에. 네. 그랬으면 아마 전국 운영에서 그나마 잘했다고 아하. 칭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총선 앞두고 이틀 전에 타결했다고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들이 총선 때문에 짜고 쳤구나. 이미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데 네. 거기에 확인 사살해 준 꼴이죠. 네. 그래서 총선에 이걸 이용해 먹으려는 목적은 물 건너갔다. 그러게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투표가 재외국민 투표가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일주일 뒤면은 바로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요. 구체자 투표 진행됩니다. 네네. 이게 빨리 수습을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의사협회 회장에 전에 그 입틀막 당했던 입틀막. 원래 지네 편이에요. 네, 그렇죠. 같은 편이죠. 네, 원래 의사들은 사실 다 기득권들이고 맞습니다. 뭐 공공연하게 다 윤석열 찍었다고들 하는 사람들인데. 네네네. 네.
그 하여튼 그 입틀막 의사가 지금 당선돼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주장은 윤석열이 2,000명으로 늘리자는 건데 이 사람은 네. 500명에서 1,000명을 내려야 된다고 오히려 의사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래요. 네. 아니 그뭐 이제 국민 정서가 어떠냐와는 상관없이 또 윤석열과 의사들이 지금 이게 붙어버린 거죠. 대결이 지금 네. 이러면은 강경 대응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현재 의사들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그동안 너무 화가 나게 만들어놨기 네네네. 때문에 이쪽에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개혁은 집단끼리 부딪히는 개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항상 국민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진행해야 돼요. 국민의 힘, 여론을 힘입고. 국민의힘 정당은 빠지고. 예, 국민의힘이. 네, 진짜 이 좋은 말을 기분을 다 가져가가지고.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진짜 짜증나네, 진짜. 국민의 민심. 그렇죠. 국민이 주인이 돼서 네, 국민들이 의료개혁을 요구하고 싸워야지. 예. 의사들이 겨우 굴복하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싸움을 국민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네네. 윤석열 검찰 하나회와 의사 기득권 집단 간의 충돌로서 싸움으로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거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이. 의사들도 물러서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좀 전혀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가 자기도 의사인 의사라고. 의사였었죠. 네. 나서가지고 이거 고집하면 안 된다 2,000명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한동훈조차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게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윤석열 지금 뭐 잠수까지 나왔는데요. 네. 원래 이제 윤석열 출당 네. 이런 이 카드를 이제 꺼낼 때가 됐는데요. 한동훈이 머리가 좋다면 해야죠.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지금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한다 쳐도 늦었습니다. 늦었다. 그래서 한동훈은 늦둥이. 늦둥이. 그러니까 자꾸 한 발 늦는. 한 발이 아니라 많이 늦어요. 많이 늦, 10발 늦는. 많이 늦어요. 진짜 그 얘기 생각나네요. 그 전에도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로 부딪힌 다음에 서천시장에서 네. 윤석열이 이 손으로 했던 것 같아요. 딱 치니까는 고개를 탁 숙였는데 네. 이번에도 뭐 하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뭐였더라요? 그 갈등이 있고 나서 대사, 호주 대사. 호주 대사. 호주 대사. 도주대사랑 그 회칼. 예, 회칼. 이 얘기했다가 윤석열이 뭔 소리야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알았어 정리를 했는데 천안함에 가서 만났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만났죠. 거기서 만났는데 이번에 이 손으로 딱 쳤더라고요. 이 손으로. 딱 일단 손 딱 닿으면 짜릿할 텐데요. 한동훈은 그죠? 얼음 되겠죠. 한동훈 윤석열 딱 만지면 되는 순간 공포. 되는 순간 공포. 무서워. 뭐 이런. 네. 과연 출당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요구해야 그나마 한동훈이 살 길이 열린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한부 인생이라 어차피 안 되는데요. 네. 늦었어요. 늦었다. 그것도 늦었다. 늦었어요. 시작을 박근혜가 이명박 각 세운 게 언제부터입니까? 예. 뭐 한참 시작 그 맞습니다.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줄기차게 각을 세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당 속의 야당 맞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각을 세웠어요. 존재감이 확실해졌죠. 네. 근데 한동훈은 그러지 지금 않는 이제 와서 총선 앞두고 각 세운 걸 누가 진짜로 믿겠어요. 또 만나면 또 얼어버리는데. 짜고 치는 고돌이라고 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는 것도 한동훈의 유명한 특기 중에 하나다. 네, 늦둥이 한동훈. 네. 셀카에만 미친. 네, 셀카 찍다가 시기를 항상 놓칩니다. 시기를 항상 놓친다. 네. 네. 저도 그 얘기 나거든요. 그 당시에 제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야당이 안 되고 차라리 박근혜가 되는 게 나아. 그래야 이명박 저놈을 제대로 혼내줄 수 있어.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박근혜가 되는 것도 정권 교체라 그랬어요. 그게 먹혔다니까. 워낙 각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를 찍으나 문재인을 찍으나 다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 졌잖아요. 야, 완전히 대단한 프레임을 만들어냈네요, 쟤네들이. 일단 차기 주자가 전임 대통령이 못하면 네네.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네.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지금 이 정도 되면 사실 싸워야 되는데. 엄청 싸웠어야죠, 진작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예. 그러면서 존재감을 부각시켜 왔어야 되는데 폴더 인사하다 갑자기 덤빈다고 네. 그걸 누가 그 진심이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윤석열도 안 되겠고 한동훈도 안 되겠는 네. 보수 입장에서는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지금. 답답하죠. 답답하겠네요, 진짜. 띄우려고 하는 놈들이 안 떠요. 답답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애들이 민간인들을 대학생들을 사찰하다가 잡혔어요. 네, 잡혔죠. 네. 근데 이게 이 잡혀가지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핸드폰을 열어봤나 봐요. 네. 열어봤더니 자료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자료가 뭐 비번은 안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뭐 비번을 이렇게 열어준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사찰했는데 저거 좀 우리가 피해자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열어준 모양이에요. 착한 국정원이네. 약간 좀 어리버리한 거, 잡힌 것부터 약간 어리버리한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면 국정원 이 스파이들 막 이런 건데. 근데 아무튼간에 보니까는 뭐 대학생들 막 다 사찰을 했고요. 사진 뭐 다 들어있고. 네. 촛불행동 대표 김민웅 대표님에 대해서 지금 뭐 할리스 화장실 들어감 화장실 들어가. 화장실 갔다 나옴 크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저 울산 지역에 무슨 뭐 또 전교조 선생님들의 뭐 또 심지어는 민주당 당직자까지 사찰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네, 공안 전국 조직 사건이죠. 딱 총선 직전에 간첩단 사건 터뜨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이거 지금 총선을 못 터뜨리죠. 이 정도. 이제 끝났죠, 이제. 이 정도면 못 터뜨려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죠. 진행은 하고 있다. 네. 근데 못 터뜨린다. 이거를 총선 전에 터뜨리려면 이 정도로 지금 나오면 안 돼요. 네. 이미 다 해놨어야죠. 끝났어야 된다. 잡아넣든가. 그래야 터뜨리죠. 그럼 늦게 준비했네. 그럼 이거는 총선 후에 터뜨리려고 하는 거죠. 총선 후에. 예, 전에 터뜨리려고 하는 작전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얘네들이 3월 5일부터 이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텔방을 꾸리고 이렇게 카톡방을 꾸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총선 전에 급하게 준비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결국은 이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거든요. 자기는 헌병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카톡 내용들 보니까 국정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기자회견을 이제 시민단체가 했는데 그날 밤에 국정원에서 우리 직원 맞다. 다만 이제 합법적으로 한 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눈여겨봐지는 거에는 3월 7일 날 한동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번 총선을 승리하고 나서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랑 뭔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지시해놓고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총선 전에 무리하게 이걸 만들다가 돌통이 나버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터뜨려보고 싶었는데 이 정도 역량과 수준으로 못 만들어요. 왜냐? 네네. 예전에는 조직 사건을 만드는 것은 다 고문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허위 자백. 네. 잡아다가 전기 고문, 물 고문 뭐 해가지고 네네. 이름 불어. 그럼 못 견디고 하나씩 불잖아요. 야. 그래서 조직표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조직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죠. 이름을 하나씩 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아무거나 불어. 누가 했다 그래. 북쪽이랑 접촉했지. 그러면 맞다 보면 네 그러거든요. 네. 그걸로 조직 사건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조직 사건이라고 보시면 틀림없는데 조작 사건이군요. 네, 조작 사건이죠. 네네. 근데 그 고문이 사라진 이후에 조직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왜 줄어들었겠습니까? 고문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다. 네, 고문을 김대중 정권 이후에는 못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 고문을 못하는데 무슨 수로 허위 자백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조작 사건을 만드는 게 매우 어려워진 겁니다. 예. 얘들이 그래서 시도한 게 바로 이런 사찰이에요. 예.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녹화하고 네네. 녹음하고 도청하고 네. 이걸 쭉 모으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해서 자료 털고 이걸로 엮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올해도 벌써 몇 개 터뜨렸어요. 예. 간첩단 뭐 비슷하게. 그렇습니까? 네, 근데 법정에서 다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시원찮아서. 네. 작년에 많이 잡아들였다고. 네네네.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다 거의 나와요. 법정에서. 왜냐면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작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군요. 네, 요즘에는. 근데 힘든데도 이렇게 이런 유혹에서 못 벗어나는 모양이죠? 네, 할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 막판에 계속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종북 세력 막 이런 얘기 계속 했지 떠들잖아요. 않습니까? 네. 뭔가 다 이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학생 학생들도 성일종, 익도 히로부미 반대에 외치는 학생들 2명을 구속시키고 그 전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 면담 요청하러 간 학생들 압수수색을 6명이나 했어요. 야, 이들 갑자기 이렇게 무리하나 싶었는데 이게 좀 다 연결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공안 통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친위 쿠데타다 계엄령. 조기천 사면 불기소했지 않습니까? 네네. 조기천이라고 계엄 문건 만든 사람 박근혜 때. 네네. 그 사람이 만든 문건 보면 살벌하거든요. 뭐 즉결 처형까지도 할 수 있게 문건을 만들었어요. 당시 계엄군 행동 지침 같은 거죠. 네네. 이제 그 만들어서 도망갔다가 들어왔는데 불기소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군부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쿠데타에 동원돼서 문제가 생겨도 처벌 안 받을 수 있다.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자료를 건네줘서 고맙다. 고마워. 그래서 너는 불기소 이게 아니고.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공안 통치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이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요. 네, 총선 끝나고 나서 네. 순순히 오랏줄을 받고 감옥 갈 인간은 아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바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 방에 뒤엎을 수 있는 어떤 네. 수를. 근데 거기에 뭐 극단적으로 가면 전쟁까지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이겼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좋다 이제 좀 쉬자 당분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서둘러야 되는 거네요. 하자마자 총선 끝나자마자 기세를 몰아서 윤석열을 서둘러야 되는 거네요. 완전히 제압을 시키면서 탄핵 들어가든지 해야 돼요. 이거는 이 방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 틈 주면 반드시 복수하는 사람이거든요. 윤석열이 과거에 네. 살아온 이력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중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윤석열을 깔 건데 그럼요. 더 구속으로 몰리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더 극명하게. 그렇죠. 예. 이런 와중에 지금 어제 재미난 얘기가 또 있었는데요.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정복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네. 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국힘당이 네. 걸려고 지시를 했는데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후보들이 나는 못 걸겠어. 이걸 안 받아버렸답니다. 네. 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걸었어야 되는데요. 아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걸면 역풍 맞을 테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후보들은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했죠. 그러니까 안 했나 그런 거죠. 네네. 자, 이게 얘들이 이성적이네요. 자, 이게 한국에서 네네. 여태까지 극우 사대주의 세력이 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예.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실력 대결을 했다면 진작에 청산되고 없어졌어야 될 세력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70년 넘게 한국의 기득권층이 돼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느냐. 네. 색깔론 덕분이에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색깔론 덕분이에요. 색깔론으로 여태까지 밥 먹고 살아온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제2의 색깔론이 도덕성 공격입니다. 예. 그 말씀하셨죠. 색깔론이 잘 안 먹히니까 나온 조국, 이재명, 윤미향 다 도덕성으로 다 도덕성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색깔론으로 안 되니까. 네네. 자, 근데 이 어쨌든 둘 다 색깔론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걸 같은 거다. 동시에 플랜카드에 다 넣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범죄자들과 제2의 색깔 공격, 종북 세력 오리지널 색깔 공격 합쳐서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거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네. 제2의 색깔론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흔들렸거든요. 예. 조국 전 장관 문제, 대장동권 이런 데서 흔들렸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야, 저놈들 진짜 저거는 상대를 잡아뜨리기 위한 예. 비열한 정치 음모다, 네. 공작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잘 안 먹혀요 이제. 어지간해서는 일단 안 믿고 보는 쪽이고. 네.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내세워서 이익을 볼 만한 게 별로 없다. 국민들한테 영향을 못 미치니까. 오히려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 수 있죠. 네. 그럼 그렇지. 니네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또 색깔론 들고 나오겠지. 그럴 줄 알았어 이놈들아. 네. 이런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느냐. 현장에서 평소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맨날 술만 먹다가도 선거철에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나가서 만나봐야 되니까. 다니면서. 그리고 대화도 네. 좀 할 거 아니에요. 네. 색깔론 먹히냐 안 먹히냐 왜 모르겠어요. 아하. 국민 여러분, 종북 세력한테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또 그 타령이냐. 지겹다 지겨워 이 자식아 뭐 이제. 너 네. 이제 예전에도 나와서 구시대적 인물이 또 나와서 아주 지겨워 죽겠는데 네네. 하는 말도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서 막 냉소적 반응들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느낌이 오는 거죠. 이거 안 먹히네. 이거 안 먹히네. 그 상황에서 이거 걸라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민생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후보들이. 당연히. 네. 게다가 근데 문제는 이 색깔 공격을 국민들은 이제 안 무서워하는데 예. 여전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무서워합니다. 정치인들은. 좀 네. 뒤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국민들보다. 아하. 무서워합니다. 이번에 이제 비례 네.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쟤네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데 더 목을 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안 사건 문제, 방금 말씀하신 종북몰이.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재판.
지금 투표 전날까지도 재판에 나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네. 그 조정을 안 해준대요. 아, 지독한 거죠. 정말 지독합니다, 진짜 이놈들. 네. 그다음에 지금 조민 씨에 대해서도 또 뭘 또 걸고 넘어졌어요. 네. 야, 진짜. 이제 그게 너무 오래서 네.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네. 슬슬. 옛날에는 아 진짜 나쁜 짓 했나? 네네. 문제가 있나? 지금은 아니에요. 다 드러나 버린 거고. 지금은 이제 너무 그걸 우려먹고 오래 하니까 야 나쁜 놈들 또 시작이다. 지긋지긋하고. 예, 그러니까 이 플랜카드를 걸 수가 없는 거죠. 아. 게다가 이거 거는 순간 누가 떠오르냐 국민들 네, 이미 네. 이제 그 플랜카드 보는 네, 순간 네. 한동훈 딱 떠오르겠죠. 범죄자? 이 말을 한동훈이 계속 했잖아요. 종북 세력? 예, 아, 범죄자 종북 세력. 네. 그럼 딱 보는 순간 한동훈이 떠오르고 윤석열이 떠오를 텐데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예, 한동훈과 윤석열이 없어지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죠. 국힘당에도 도움이 되지만 네.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국힘당이 없어지는 게 큰 그렇죠. 도움이 되는데요. 색깔론만 없어지면 그러니까요. 이 국가보안법만 폐지되면 이 사람들은 살 길이 없어요. 네. 실력은 없거든요. 네. 능력도 없고 게다가 국민을 위한 정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텨요. 제대로 된 공정한 경쟁, 정책 경쟁을 하면 다 도태됐을 겁니다. 그래서 색깔론 하나로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없애야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분들의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을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싸대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사나이 길 떠나네 칼바람을 뚫고 떠나네 어머니 내 어머니 그리움 안고 떠나네 죽음이 두려우랴 역사의 외침 나를 부르네 손가락 깨물면서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하늘에 가서라도 역사의 외침으로 살리라 눈부신 그날 오면 동시 춤을 추리라 죽음이 두려우랴 역사의 외침 나를 부르네 손가락 깨물면서 가리라 나는 가리라 웃으며 나는 가리라